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민교회 한 15년 섬겨봤는데요. 짧지 않죠, 그죠? 저도 알만큼 압니다. 성도님들 얼마나 중요한 한 분 한 분인지 최소한 일당 100인 줄 믿습니다. 예, 넉넉히 아니 그 이상으로 성경은 more than conquerors 그랬습니다.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은혜, 축복 여러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주제를 조금 바꿨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다룰까 했는데 사실 아벨의 제사는 에덴 동산과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는가 이 과정들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살짝 건너뛰고 더 중요한 노아의 제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6, 7, 8, 9장 4장에 걸쳐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요 900년이 넘는 인생인데 한 줄 두 줄로 끝내요. 근데 이 홍수 사건은 자그마치 4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홍수가 있었나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일단 여러분에게 한 시간 약간 할애해서 한국의 창조과학회에서 준비한 그리고 확인한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그 중에서 제가 약간 발췌해서 필요한 부분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가장 높은 산보다도 15규빗이나 더 물이 찼다. 그런데 그 많은 물이 어디서 왔을까? 사람들이 일단 의심부터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이 어디서 왔을까요? 생략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 그래서 실제로 땅 속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지질학자는 말하기를 지구가 물 위에 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럴 정도로 지구의 한 이 각을 덮고 있는 맨틀 그 밑에 엄청난 양의 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또 하나는 공중에 옛적에는 하나님이 궁창 위에 물을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온실처럼 물로 완전히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기온이 훨씬 좋았고 그리고 장수했고 모든 이 햇빛에 안 좋은 것들이 다 차단되어서 온도도 기후 전체적으로 적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여셔서 물을 쏟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물이 쏟아 내려오고 그리고 땅에서 샘이 터져 올라오면서 엄청난 물이 지구상으로 지구 표면으로 이제 오는 겁니다. 실제로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올 때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옛적의 물의 흔적들을 지금도 발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많은 물들이 이제 또 어디로 갔을까요? 자, 현재 지구의 70%가 표면의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바다. 그래서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촬영하면 지구가 파란 빛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의 70%가 뭐라고요? 물이기 때문에 파란 빛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 그러니까 바다의 이 평균 깊이가 4,000m라고 합니다. 바다의 평균 깊이가. 그리고 바다 위에 있는 육지의 평균 높이는 3,000m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두 개를 이퀄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물이 훨씬 더 지구를 덮고도 남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은 물이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서 전에 있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극의 북극과 남극의 얼음 형태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 빙하가 녹아내린다면은 또 지구는 덮일 수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확인입니다. 자, 방주는 안전했을까? 자, 이 방주에 대해서 우리 잠깐 봅니다. 자, 방주의 길이는 몇 규빗입니까? 네. 여러분 컨닝해도 괜찮아요. 얼른 가보세요. 얼른. 자, 저 6장 15절 보니까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성경 안 가져오셨어요? 예, 300규빗. 그 다음에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자, 그래서 규빗에 대해서 얘기는 좀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이 길이와 넓이가 6대 1입니다. 50 그리고 300이니까 6대 1이에요. 어떻게 보면 긴 모양입니다. 이것이 과연 안전할까? 1900 거기 몇 년도 나오지요? 한국의 해군사관학교 연구소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한국의 해군사관학교 연구소에서 실제로 이 모양 그대로 물론 축소한 거지만 만들어서 파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30m가 넘는 파도에도 여러 모양을 만들어 실험을 했는데 6대 1의 비율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6대 1의 이 비율이요, 복원력도 얼마나 뛰어나고 그 다음에 회전력, 이 달리다가 이 회전하는 이 힘이, 안전도가 가장 뛰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이 USS 오레곤호를 보고 계십니다만 대부분의 군함들이 6대 1 비율로 지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자, 아까 말씀했던 실제 실험입니다. 자, 한국일보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동물들이 다 탈 수 있었을까? 땅 위에 있는 짐승들, 공중의 새까지 암수 한 쌍씩,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다 태우라. 과연 이 방주가 그만큼 컸을까요? 자, 땅 위에 있는 동물들을 자, 빨리 좀 가야 되는데, 자, 숫자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 방주의 면적은 농구장 20개 크기라고 합니다. 농구장 20개. 그것을 화물 열차로 하면은 522개량 분량이라고 합니다. 522개. 자, 전체 크기는 9,300제곱미터. 자, 그러면 아직도 감이 안 오죠? 자, 그럼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이 땅에 있는 짐승들과 새들을 종류로 쫙 정리를 하니까 17,600여 종이라고 합니다. 17,600여 종. 그러면 쌍이니까 2배로 하고 정결한 짐승까지 더 해가지고 하니까 36,000마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의 보통 중간 크기가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양의 크기로 3,600마리로 일단 여러분 계산을 해 두십시오. 그러면 이 방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화물 열차 522량 되는 방주 안에 몇 마리의 양을 태울 수 있는가? 12만 5천 마리의 양을 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만 5천 마리의 양을 태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실은 얼마큼 태웠다고요? 예, 3만 한 6천 마리 정도. 그러니까 훨씬 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방주의 규모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합니다. 이제 방주에 들어갑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가 정말 있는가?
물론 비행기를 타고 가보신 분은 수없이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지각의 모습들이 일반 과학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퇴적됐다고 그런답니다. 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게 아니래요. 그랜드 캐년이나 하여튼 곳곳에 지형을 가보면요, 짧은 기간에 6개월 혹은 1년의 짧은 기간에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가면서 만들어 놓은 흔적들이지 오랜 세월 천천히 만들어진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대한 퇴적 지층들, 뭐 자세한 설명 창조과학에서 하는 거 보니까요, 예를 들면 굵은 돌은 굵은 건 밑에 쌓이고, 그 다음 거는 그 위에 쌓이고, 그 다음 건 그 위에 쌓이고, 과학에서는 이 굵은 돌이 뭐 수만 년, 100만 년 전 거고, 그 다음 것이 조금 더 후에 거고, 그 다음 게 조금 더 후에 거고,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실험해도 그렇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나오는가? 산이나 이런 그 전체 토사를 엄청난 양의 홍수 같은 물이 한꺼번에 휩쓸고 내려가다가 물의 힘이 약해지면서 큰 돌들이 맨 밑으로 가라앉고, 그 다음에 조금 작은 돌들이 가라앉고, 그 다음에 작은 것, 더 작은 것, 더 작은 것, 맨 위에 모래 진흙까지 해서 제일 가는 것까지, 무슨 말씀이 아시죠? 그렇게 해서 퇴적층이 쌓이는 것이지, 오랜 세월 지나면 큰 것은 내려가고, 어떻게 큰 것이 내려간대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지형도 아무리 해도 수천 년 만년 있어도 우연히 이런 지형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물이 돌, 바위, 뭐 하여튼 이런 것과 함께 휩쓸려 가면서 만들어 놓은 흔적들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동굴의 모습인데요, 이 안에 실은 물이 별로 흐르지 않습니다. 바닥에 조금씩 흘러요. 웬만큼 비가 와도 옆에 벽을 깎아낼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이 동굴의 좌우 벽까지, 밑에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파낼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양의 물이 한꺼번에 휩쓸려 가면서 만든 것 외에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답니다. 자, 그 외 도리는 예를 들어 콜로라도 강에 있는 그 고동의 그 화석들을 보면 고동이 전부 다 빨판을 대고 한 방향으로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빨판을 대고. 그러면 그 흔적들은 센 물, 엄청나게 센 물에 떠나가지 않으려고 고동들이 빨판을 대고 저항을 줄이고 전부 다 한 방향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수천 년, 만년 퇴적됐다 그러면 고동들이 지 마음대로 있어야 되는데, 아니, 고동들의 화석조차도 생기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동을 놓고 실험을 해보니까요, 엄청난 양의 물이 휩쓸려 갈 때만 전부 다 한 방향으로 고동들이 탁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계 대부분의 문명에서는 신화 혹은 뭐 자기들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만 홍수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벨론 신화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중국 묘족에 보면은 이 홍수 신화가 잘 기록되어 있고, 이 묘족 이 사람들이 한문을, 여러분 알다시피 한문은 뜻글자지 않습니까? 이 글자들을 만들어서 후대에 전하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적어 보십시오. 배선자입니다. 가운데 거요. 이 배선자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방주, 그리고 오른쪽에 8명, 그리고 밑에 입구는 사람입니다. 방주 안에 8명의 사람이 타 있다. 그것이 배라는 뜻인데, 이 노아 홍수 말고는 이 배선자를 설명할 다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얘기입니다. 자, 특별히 이집트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곳곳에 많은 아까 말씀드린 홍수 설화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북미 인디안들이 가지고 있던 석판을 보면요, 5개의 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그림 잘 보시면요,
태양이 가운데 보면 태양이 일그러져 있어요.